안녕하세요. 학조부모님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특강. 오늘은 손자녀 다시 바라보기 다중지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 학조부모 교육 강사 장연희, 이정민입니다. 네,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보니까 오늘 강의 내용이 주제가 다중지능이더라고요. 네,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네, 들어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손자녀들을 바라보는 네. 다중지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네. 선생님 혹시 그 주변에서 그 조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네. 우리 그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네. 어린 손자녀, 자녀들 자랑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당연히 들어봤죠. 당연히 들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들어보셨을까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다양해요. 달리기를 잘한다, 뭐 노래를 잘한다, 레고를 잘한다, 뭐 이런 것, 뭐 줄넘기를 잘한다.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애교가 많다. 애교가 많다. 네, 뭐 이런 뭐 춤을 잘 정말 춘다. 다양한 이야기를 그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자,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네. 학교에 가니까 그 다음에 손자녀에 대한 자녀에 대한 칭찬과 자랑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공부를 어떻게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뭐 1등을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반장, 이번에 반장 뽑혔다. 네, 이런 맞아요. 거. 학교 들어가면 순식간에 뭐 애교가 많고 뭐 네네. 레고를 잘하고 이런 거 싹 없어지고 맞아요. 이제 공부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사실은 좀 안타깝죠. 네, 맞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유, 아이들 저라고 어렸을 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저도 그런 제 모습에 좀 속상해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그렇죠. 없었는데 그럴 네, 것까지도 그런 생각도 아닌데 듭니다. 공부에 매달려서. 네. 그런데 정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운동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또 뭐 노래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뭐 공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친구 관계를 네. 아주 잘하는 친구들. 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어리지만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일을 잘 계획하고 실천해내는 네, 네. 그런 또 의젓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또 조금 뭐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사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하고 살 때 행복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중지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좀 좋은 시간 네, 그럴 것 되셨으면 같아요.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지능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지능하면 일단 IQ 그렇죠. 이런 거 맞아요. 떠올랐던 것 네, 같아요. 우리 때는 IQ, 네. 지능 지수 네. 이렇게 해서 IQ가 높은 친구들은 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네, 말도 근데, 잘하고. 네. 네. IQ가 높지 않은 친구들은 뭐 그냥 그저 그런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환영받지도 못하고 네. 뭐를 잘한다는 소리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학교 입학하면 막 IQ 검사를 해서 네. 너는 IQ가 몇이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만 과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특히나 요즘 세상은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공부만 잘한다고 뭐 높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 또 뭐 아이돌 그렇죠. 심지어 요즘은 막 트로트 가수한테도 얼마나 열광을 해요. 네. 그들이 재능이 뛰어나고 그런 그렇죠. 막 감탄하고 그런 네, 세상이죠. 맞아요. 많이 그거를 변했어요. 정말 열광하면서도 네. 존중하고 맞아요. 감탄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이 이제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네.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궁금한데요. 이 다중지능은 대체 누가 만든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이 다중지능의 조금 그 배경을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다중지능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박사님께서 네. 주장하신 이론이에요. 지능 이론이죠. 네.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기존의 IQ는 언어, 수리, 그렇죠. 논리 이런 네. 것들밖에 측정해내지 못했다. 맞아요. 예, 그러면 그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뭘로 평가를 할 거냐, 무엇으로 측정을 할 거냐라는 그쵸.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꼭 그 언어와 수리와 논리적인 영역 외에도 뭐 신체가 가지고 있는 지능, 그저 뭐 음악적인 지능, 여러 가지 이제 지능을 찾아내서 인간은 모두 8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아, 8가지. 네, 8가지 지능을 네. 누구나 가지고 있고 네. 이 지능은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그러니까 8가지 지능 중에 정민쌤이 높은 지능이 한 서너 가지 있고 또 제가 높은 지능이 한 서너 가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다른 패턴을 가진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높게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이 있지만 또 이 높지 않게 가지고 태어나는 지능 역시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줄 수 있다는 그런 네네.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지능 이론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럼 그 8가지 지능이 어떤 건가요? 네, 조부모님들 이제부터 IQ는 조금 저쪽으로 밀어 놓으시고요. 네네. 이제 다중지능. 자, 우리 그 손자녀들 어떤 다중지능이 높은가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아, 맞아. 우리 손자는 저런 지능이 높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좀 알고 가시면 어떨까. 정말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얼른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 네. 생각하면서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에 이 8가지 지능을 좀 띄워드리고 네. 설명을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8가지가 되게 헷갈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그 8가지 다중지능은 언어지능, 그다음에 논리수학지능, 그리고 공간지능, 또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이렇게 8가지 지능입니다. 우와, 진짜 많은데요. 네. 갑자기 막 머릿속에 헷갈리시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네. 아이들이 요런 특징이 있으면 요런 지능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라는 설명까지 좀 함께 드려볼게요. 네, 그래야 감사합니다.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언어지능입니다. 언어지능은 말재주 그리고 글솜씨로 세상을 이해하고 만드는 능력이에요. 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말을 잘한다든지 글을 잘 쓴다든지 둘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 뭐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를 보거나 네.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지겨운 것 같지만 일기 쓰기 같은 것도 즐겨하는 애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네. 큰아이가 언어 지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네. 선생님 벌써부터 이제 네네. 막 반짝반짝 네, 그런 것 떠오르기 같네요. 시작을 네. 하시죠. 예. 두 번째는 네. 논리수학지능입니다. 논리수학 지능. 예. 논리수학지능은 숫자나 규칙 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익혀서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꼭 수학하고만 연관이 돼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들을 때는 논리수학지능 그러면 수학하고만 연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요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 이렇게 그 추리, 미스테리 뭐 풀기 네네.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숫자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래서 복잡한 계산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서 하는 네네네.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논리수학 지능이 높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수학 계산 외에도 뭐 추리를 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어떤 것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지능이라서 사실 논리수학 지능은 수학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을 잘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좀 상관이 깊은 그런 지능이에요. 네, 논리, 뭔가 말이 되고, 그렇죠. 그러네요. 뭐 진짜 어떤 공부를. 그 이야기의 순서를 이해하거나 이제 네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음은 세 번째, 공간지능입니다. 공간지능은 뭐 공간하면 이제 떠오르시죠? 네네. 일단 도형이나 그림, 지도, 뭐 입체 이렇게 이제 공간적인 거에 굉장히 소질 그리고 적성을 보이는 능력을 말해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거나 뭐 색칠하기 또 꼭 적극적인 그림이 아니라도 낙서 이런 것들을 이런 아이들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왜 또 책을 봐도 막 지도책 보고 막 길 찾아 일로 해서 가면 어디가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장난감 갖고 놀 때도요 레고 그다음에 뭐 모형 만들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공간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성인이 됐는데도 네네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길을 잘 못 찾는 그런 이제 성인들을 많이 이제 그렇죠, 맞아요. 저희 남편도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공간 공간 지능이 지능이 조금 좀 떨어진다. 예, 아주 높지 않다. 좀,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선생님 이해가 착착 되고 계시는 네네.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게 적용하니까 예, 바로 이해가 되네요. 예, 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네 번째 지능 갑니다. 예, 네 번째 음악 지능이에요. 음악 지능. 네, 뭐 음악 지능은 그냥 생각하기 쉬우시죠. 어떤 소리, 그다음에 가락, 뭐 리듬 이런 네. 거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해서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말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음악을 항상 귀에 이어폰 그죠. 꽂고 뭐 귀에 듣는 거를 네. 좋아하고, 네네. 뭐 또 흥얼거리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노래를 하는 것도 잘하고, 뭐 악기를 다루는 것도 잘할 수 있지만 음악 감상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왜 콘서트 같은데 꼭 가겠다고 막 이렇게 열광하는 애들, 네. 이런 아이들 좀 음악 지능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음악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거나 뭐 이럴 때 괜찮아요. 네, 항상 흥얼거리거나 네. 그럴 때 뭐라고 이 하면 안 친구들한테는 되겠네요. 괜찮은 거예요. 아, 네. 그러네요. 그 대신 또 이 친구들은 청각이 예민해서요. 그렇죠.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네. 그래서 청각이 조금 방해를 방해 요소가 될 오히려. 수도 있죠. 네. 예민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신체 운동 지능 설명드려볼게요. 네. 네. 신체 운동 지능은 뭐 짐작이 가시겠죠. 네, 몸을 뭔가 잘 신체적 쓰는 운동을 네. 통제하고 익히는 능력. 그래서 뭐 춤이나 운동 또 연기. 네. 네, 춤이나 운동 연기. 말고도 연기. 왜 몸을 이렇게 잘 써서 네, 뭔가를 전달할 때 연기가 더 잘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내 몸을 통제하는 거. 어. 넘어질 것 같은데 균형 잡는 거. 균형감. 네, 그다음에 굉장히 재빨라요, 이 친구들은. 민첩해, 행동이.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네. 운동 선수들. 네, 운동.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선생님 네. 운동 지능은 되게 운동 선수들한테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흉내 내는 것도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네. 말씀해주시고 그러니까 개그맨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네, 연기 잘하는 막 사람들이 흉내 잘 네, 내잖아요. 섬세하게 감정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사람들도 네, 굉장히 그래서 높겠네요. 연기자들도 진짜 훌륭한 연기자들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거예요. 같은 거를 전달을 해도 그러겠네요. 몸을 써서 함께 전달을 하는 능력이 네, 좋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 네. 네, 신체 긴장됩니다. 운동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일까요? 학교에서. 아, 그거야 뭐 보나마나 네. 저도 좋아했던 네. 체육 시간. 맞아요. 체육 시간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뭐죠?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진짜. 네,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수업 끝나는 종 치면 용수철 같이 튀어서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다녀요. 이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근데 옆반 막 가고요, 막. 그렇죠. 오. 옆반에 한 번 또 갔다 오고. 그런데 사실 수업 끝나는 종이 쳐도 안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죠? 보셨죠? 기억나시죠? 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내 몸이 자유로운 쉬는 시간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몸으로 익히는 거 굉장히 잘해요. 예, 네. 그래서 뭐 공이나 악기 이런 것들도 잘 다루는 그렇군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죠? 네. 들어보시고. 아, 정말 네, 막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때마다. 네. 예, 여섯 번째 인간 친화 지능입니다. 인간 친화 지능. 인간 친화 지능은 다른 사람의 마음, 어. 감정, 느낌을 이해함으로써 네.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아. 협조해서 일하고 조화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친구들 상담도 잘해주고 어.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저는 좀 맞아요.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가 봐요. 선생님 검사 안 해보셔도 진짜 네. 인간 친화 지능 그렇겠네요. 높으시다고 제가 확신해서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그 아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친구가 일단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 네. 그죠? 그래서 또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인가도 잘 알아주고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 꼭 그런 친구 있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어른이 되거나 뭐 학교 다닐 때도 네. 뭔가를 작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짝을 이루거나
그룹을 이뤄서 하는 걸 네네. 굉장히 좋아해요. 모듬 수업 요즘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정말 많이 예,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애들한테는 딱인 거죠, 그게. 그렇군요. 예. 정말 그래서 중요한 지능 같아요. 네.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진짜 21세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네.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협업 능력을 위해서는 이 인간 친화 지능은 좀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다음 이제 7번째 자기 성찰 지능입니다. 자기 성찰 지능. 정말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네네. 네. 이 자기 성찰 지능은 네. 자신의 네. 심리와 정서를 파악하고 요거를 알맞게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와, 그래서 그런 능력도 사실은 있군요. 아이들이 높을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지능이지만 네. 사실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뭐 이런 아이들 이제 자기 몸 상태,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해요. 그래서 잘 조절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잘 표현도 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성찰 지능이 이제 높은 그 특징을 가지고 성직자, 네. 뭐 아주 좀 진짜 깊은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각 분야별로 아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다중지능을 조사해봤더니 뭐 운동선수가 됐건 정치가가 됐건 사업가가 됐건 상관없이 그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성찰 지능이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그렇죠. 네, 예. 자기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네. 그 덕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기 성찰. 예, 네. 좀 어렵지만 네.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8번째 하나 남았어요. 네. 어느새. 네.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자연 친화 지능은 자연 친화 아까 지능. 이제 우리가 인간 친화 지능 할 때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연 친화 지능이니까 뭘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자연을 좋아하는. 그렇죠. 네. 동물이나 식물이나 동물. 예, 어떤 현상 그리고 물건 뭐 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관찰해서 뭐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들 찾아서 분석하는 이런 능력을 말해요. 이거는 저는 정말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요? 저희 둘째가 예. 그냥 완전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동물에 너무너무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뭐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동물을 너무너무 그냥 좋아하는 가지고 아이. 태어난 네, 거죠. 요 네, 지능은. 정말. 그럼 돌보는 것도 잘해요? 네네. 그리고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뭐 동물 기르자고 막 떼쓰기도 하고, 네. 뭐 기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식물을 기르는 걸 좋아할 수도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 현상에 관심이 있어서 뭐 태풍이 온다, 뭐 월식이다, 일식이다 꼭 봐야 되는 네, 애들, 네, 네. 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애들. 네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지진이 일어난 거에 관심이 있지만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사람 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네, 그럼 이제 그 지진 그렇죠. 피해를 피해, 당한 네.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또 달라요. 너무 다른데요? 네, 그래서 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약간 친구들은 과학자형 같은데요, 자연 친화 지능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 네. 많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그 활동 중에도 캠핑, 낚시, 뭐 이런 것들 좋아해요. 네. 등산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조금 특징이 네, 보이시죠? 네, 네. 다르네요, 정말. 이렇게 이제 다중지능의 그 네. 이론의 탄생, 뭐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또 네. 그리고 8가지 다중지능을 좀 하나씩 네.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선생님 네, 또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다중지능에 네, 관해서? 네. 지금 선생님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을 네, 때 조금 낮은 다중지능을 이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좀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제가 이제 뭐 8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그래도 네. 아이가 낮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좀 중요하게 높여주시면 좋을 지능 한 4가지 정도만 네,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학습과 관련된, 그러니까 학교 다니니까 또 이제 뭐 공부 잘하는 거 좀 바라시잖아요. 네. 그러면 학습과 관련된 지능 어떤 거? 언어 언어 지능, 지능. 수리, 논리, 그렇죠. 네, 예, 그런 예. 지능. 논리 수학 지능 네, 이런 네, 네. 것들. 그래서 일단 언어 지능을 높여주시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독서 중요한데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기에는요 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저학년 때는. 왜냐하면 한글을 안다고 해서 혼자 읽어라 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함께 읽어주시거나 또는 아이가 혼자 읽었다고 해도 읽은 후에 그 내용을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책을 읽었던 네네. 그 내용, 그 안에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리면 네,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답을 해야 되니까 뭐를 하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지능이 다 같이 발달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설명.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지능은 이제 그렇게 해서 높여주시면서 또 논리 수학 지능은 이제 보통 때 수를 가지고 좀 많이 아이들이 가까이 접하면서 놀이 같은 거 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같은 분류 모으는 거. 그다음에 뭐 짝짓기, 어울리는 것과 짝짓기. 그다음에 뭐 어떤 일의 순서대로 조금 이렇게 나열해보기, 배열해보기. 이런 것들을 좀 일상에서 연습을 시켜주시면 논리 수학 지능 높여주는데 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학과목과 상관없이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 친화지능. 네, 그거 그죠?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특히 이제 21세기 세상 잘 살아가려면 인간 친화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인간 친화 지능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간 친화 지능을 높여주시려면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게 하고.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너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니를 많이 생각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들 중요하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 다음에 놀이를 할 때도요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놀이를 많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혼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하고 함께 놀면서 어때요? 싸워야 될 상황도 발생하고 내가 좀 분한 상황도 발생하고 이럴 때 이제 감정 조절을 잘하고 친구들과 조율해서 협력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옳고 그름을 좀 명확하게 뭐 어떤 때는 돼, 어떤 때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 훈육에서도 일관성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자기 성찰 지능이요. 자기 성찰 지능은 사실 아이들이 자신의 꿈이나 미래를 계획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능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길러주기 위해서는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좀 돌아보게 하는 거.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주변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평소에는 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의 폭을 넓혀주시고 또 이제 계획에 맞춰서 실천하는 거.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계획만 세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실천하는 거. 그다음에 또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힘들고 할 때 나만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이런 것도 찾아보는 거. 그다음에 또 내가 어떤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자기 개발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일기 쓰기. 요거는 이제 언어 지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내 하루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다음에 하루를 지내면서 나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그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기 쓰기 같은 것도 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다중지능 내용 사실은 이제 내용도 많지만 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느라고 약간 급한 기분은 있었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참 좋았어요. 사실 모든 아이들의 능력이나 그런 걸 IQ로만 평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이들의 숨은 잠재력 이런 것들, 숨은 재능을 좀 찾아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조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이제 손자녀들을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다중지능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사랑하는 손자녀들에게서 많은 보석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선생님도 이제 네. 오늘부터 다시 아이들을 좀 네, 갑자기 반성이 되는데, 네, 진짜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걸 발견해가는 그런 기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시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네. 선생님도 이제 잘 실천해 보시고, 네. 우리 또 조부모님들 다양한 손자녀들의 모습 발견해 주시는 거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청 학조부모 교육 오늘 영상 말고도요 여러 편의 영상이 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